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고양리에 가면 고양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득한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첩첩산골 고양산 기슭에 늙은 어머니와 효성스러운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적한 산속에서 나무꾼과 어머니는 산새들의 지저귐과 맑은 시냇물 소리만을 벗삼고 살아갔습니다. 나무꾼은 매일같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아 늙은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홀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효심이 기특하여 늘 정성스레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막살이 초가 3칸이지만 그런대로 아쉬움 없는 산골 살림이 이어져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날도 지게 가득히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집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얼른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웬일인지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썰렁한 한기만 돌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나무꾼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방에 대고 어머니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산속을 헤매고 마을까지 내려가 어머니를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별이 총총한 고요한 산골, 어머니를 찾는 나무꾼의 울부짖음이 메아리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두막의 방문에 등잔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기뻐서 방문을 발칵 열었습니다. 그러자 등잔불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나무꾼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니? 반가움에 제대로 말도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덥석 움켜쥔 나무꾼에게 오히려 어머니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대체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저 산 너머 연못가에 바람 쐬러 갔었지. 바람소리에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귀도 잘 안 들리지 뭐냐.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은 나무꾼은 어머니가 돌아와 주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얘야, 고기가 먹고 싶구나. 내일은 고기 좀 사다 주렴. 나무꾼은 뜻밖의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기를 씹을 만큼 이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기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 꼭 먹고 싶구나. 알겠어요. 내일 나무 팔고 오는 길에 꼭 사다 드릴게요. 나무꾼은 한편 놀랍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는 징조라는 생각이 들어 한없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산에서 한참 나무를 하다 잠시 누웠다 깜빡 잠이 든 나무꾼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고양산의 산신령이다. 내 말을 잘 듣거라. 산이 울리듯 쟁쟁한 목소리에 나무꾼은 그만 저도 모르게 꿇어앉아 엎드렸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지극한 효성에 감탄하여 일러줄 말이 있어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 애미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죄를 지어 하계로 쫓겨내려온 반용 반신의 괴물이니라. 괴물이라고요? 나무꾼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떻게? 나무꾼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산신령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괴물이 얼마 전 나무꾼의 진짜 어머니를 해쳤고 나무꾼까지 해치려고 어머니로 둔갑해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괴물의 두 눈을 찔러야만 나무꾼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은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나무꾼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무꾼이 먹을 따뜻한 밥과 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온 것이냐? 어머니는 놀라며 아들을 반겼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는 반용반신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틀림없는 어머니였습니다. 나무꾼은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효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전에는 입에도 못 대던 고기를 자주 먹어서인지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고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며칠이 흐른 뒤 산신령님이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다. 보름달이 지기 전에 그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괴물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활과 화살을 건네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주는 이 화살을 가지고 산 너머 연못으로 가거라. 보름달이 연못 한가운데를 비출 때 그 달을 겨냥하여 이 화살을 쏘아야 한다. 반드시 내가 일러준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이 꿈에서 깼을 때는 이미 보름달이 뜬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빈 이부자리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뒷간에라도 가셨나? 어머니를 찾으려 일어나던 나무꾼은 옆에 놓인 활과 화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어머니를 잡아먹은 괴물과 함께 사는 게 아닌가? 나무꾼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즉시 활과 화살을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을 등불 삼아 산을 넘어 연못으로 갔습니다. 거의 연못에 다다랐을 때 앞서가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를 부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어머니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연못에 다다른 어머니는 옷을 입은 채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워하는 기색도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모습은 연못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연못 위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보름달이 연못 한가운데로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연못 한가운데로 보름달이 오자 나무꾼은 화살을 힘껏 쏘았습니다. 화살이 보름달을 꿰뚫은 순간 소름 끼치는 굉음이 천지를 뒤흔들며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밝았던 달빛은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화살이 꽂힌 괴물이 물 한가운데서 솟구치더니 몸뚱이를 뒤틀며 요동을 쳤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에 산이 무너지며 순식간에 연못을 덮쳤습니다. 이어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쳐 괴물의 머리에 꽂혔습니다. 벼락을 맞은 괴물은 그대로 굳어져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넉나간 듯 한참이나 서 있던 나무꾼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괴물에 잡아먹힌 친어머니 생각에 나무꾼은 오열을 하였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나무꾼은 너무 비통한 나머지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한 고향산 산신령은 그의 육신을 바위가 되게 하여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걷어들여 산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고향산에는 바로 이 이름 없는 나무꾼의 영혼을 모신 사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방 아낙네들은 이 사당을 찾아와 효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정선의 열왕면 고향산에서 내려오는 전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